아까 종 엄청 크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아마도 종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때 노트르담 세트가 들어오고 있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 M 시어터 쪽 출구 아세요? 그 옆에 엄청 큰 화물 엘리베이터 있는데, 와, 진짜 말씀해주신 대로, 세종대왕 아니면 못 넣겠더라고요. 진짜 커가지고. 맞아요. 아니, 다른 무대는 어떻게 뭐 조각조각 낼 수 있다고 쳐도 그 종을 분해하기는 어렵거든요. 종을 뭐 접을 수도 없고. 근데 그 그러니까요. 종이 진짜 말도 못하게 큽니다. 말도 못하게 큽니다. 진짜 그래서 거기를 꽉 채웠을 석상도 때. 그렇잖아요. 석상. 석상도 엄청 석상도 크고요. 예.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에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꽉 그냥 채우니까. 예, 위에까지 거의 꽉 차 있거든요. 예, 진짜 노트르담 파리 저도 정말 좋아하는 공연 중에 하나인데 우리 신디님이 계속 이제 말씀을 몇 번 반복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시적인 작품이잖아요. 그야말로 시적인 작품. 예, 그래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저는 이상한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대지해 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페비스가 막 고통스러워하는 장면 있죠. 거기서 이렇게 노래 앞에서 사이드 하소 쪽이었나 하고 있으면 이렇게 뒤에서 무용수들이 진짜 네이키드로 그래서 이렇게 포지션 딱딱해서 이렇게 조명이 진짜 이렇게 샤프하게 딱 떨어지면은 거기서 막 진짜 괴로운 고통에 가득 찬 추상적인 춤을 추잖아요. 그냥 뭐가 규정되지 않은 몸짓 같은 것인데 맞습니다. 그게 그 음악하고 그 퍼포먼스하고 공간의 분위기랑 그냥 삼일체가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와, 이번에 이쪽 조명 떨어지면 어떻게 출까? 저 무용수가 저쪽 떨어지면 맞아요. 이런 막 뭐랄까 그 호기심과 기대감이 막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장면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제 점층되기 때문에 정서가 굉장히 점층되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조명이 다 떨어지고 모든 무용수가 한꺼번에 춤을 추잖아요. 정말 저는 진짜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지? 그냥 너무 끝판왕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의 끝판왕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아요. 노트르담 드 파리에서 가장 좋고 맞습니다. 이게 프랑스 뮤지컬이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이 안무가 너무 예술적인 거예요. 안무 자체도 너무 그냥 예술, 그 자체도 예술이고, 음악도 너무 좋고, 그 노래를 하고 있는 배우도 지금 너무 잘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사실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 무대에 그냥 텅 비어 그렇죠. 있고, 예, 텅 비어 있고, 그냥 스크린만 하나 딱 이렇게 내려오고, 뒤에 배우들이 진짜 무브먼트로 그냥 움직임으로만 가고, 조명밖에 없는데, 그게 너무나 풍성한 이야기들을 거기서 만들어주고 있고, 페비스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인데 그 나쁜 놈조차도 정서를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인물 모두가 왜 이렇게 지금 배를 부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가는지가 사실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저는 제일 좋고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감옥에 가둬놓고 그 주교님이 가가지고 이제 프롤로가 가서 막 너 죽이고 싶다 막 그러는데 그때 그게 사랑이 약간 타나토스적인 충동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저 사람을 맞습니다.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면 막 나만 소유하고 맞아요. 싶으니까 내 안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 내 안에 터트려가지고 얘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충동까지 가잖아요. 이제 저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 충동은 일도 없는데, 근데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진짜 좋아하는 지금은 사람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미워서? 미워서 타나토스야. 미워서 그런데 예전에는 진짜 순수의 고갱이 시절에는 저 사람이 너무 좋으면 그냥 내가 버리고 싶어요. 어디 안 가게. 근데 프롤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프롤로라는 사람은 이 사람의 어떤 뭐 대주교라는 신분, 나이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에 있어서는 정말 여전히 너무 순수한 상태로 얘를 보면은 내가 얘를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의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존재라는 게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요. 항상 볼 때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우리 배우님, 하면서 딱 그러고 나서 혼자 솔로를 하는데 진짜 너무 훌륭하더라고요. 너무. 그래서
그래, 나이가 저렇게 아까 되면 다니엘 라바. 예, 예. 그죠. 다니엘 라바 우리 배우가 하는데 너무 훌륭하고,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또 다니엘 라바가 그러고 나서 솔로를 부르는데 그 정도 나이면 이렇게 바이브레이션도 되게 심하고 막 안 들려야 되잖아요. 근데 너무 딱딱 꽂는 일도 거예요. 없어요. 진짜. 바이브레이션이 예, 하나도 없어요. 노래에 하나도 맞아요. 없고 너무 명확하게 음을 그냥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계속 꽂아내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와, 아직까지 이런 맞아요. 음색이 가능하구나. 나이가 그러니까 더 맞아요. 그 대주교가 갖고 있는 사랑의 본질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노래를 그렇게 하시니까. 그 맞아요. 약간 소년같이 맞아요. 노래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다 늙어버린 막 뭐 도깨비 같은 인간이 그러는 게 아니라 만큼은 너무 순수한 소년의 상태에서 얘를 죽여버리고 싶은 그런 집착의 느낌이 너무 많이 드니까 또 인물이 설명이 돼. 그래서 제가 맞아요. 갑자기 막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던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때. 난 그런 마음은 전혀 없고 미워서 타나토스인데 정말 저렇게 사랑해서 저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아직도 노래로 저걸 표현하고 있구나.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노트르담 드 파리는 공연이 그냥 너무 시적이기 때문에 이 퍼포먼스와 음악과 정말 이 무대 전체가 꾸며주는 그런 어떤 그 울림들, 그리고 확장될 수 있는 문학적 지점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시면 굉장히 재미있는 공연으로 따라가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파리 올림픽 때 그 친구들 그 개막식 하는 걸 보면 그 몸으로 그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안무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안무가 그런 예술적인 안무 혹은 그 감정을 몸으로 표현하는 그런 현무용적인 안무가 뮤지컬에 등장한다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요, 그럼요. 그거 많이 진짜 해봐야 어려운, 발레죠, 사실. 잘해봐야 그렇죠. 발레예요, 사실은. 잘해봐야 발레죠. 발레도 그냥 사실은 우리가 어떤 그 미적 기준에서 그 미학의 기준에서 아름답다라고만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의 어떤 안무들을 우리가 보통 많이 집어넣지 그것을 뭐 감정적으로 그렇게 막 열정적으로 정말 아까 얘기한 스키니한 상태에서 그렇게 춘다라는 거는 정말 음, 그 작품에서 아니면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작품 자체를 예술로 만들어 버리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어서 어쨌든 좀 부럽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작품이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어쩌면 해피엔딩이라는 작품도 미국에 가서 미국화로 바뀌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 미국 작품이 따로 있는 거고 한국 작품이 있는 거고 그 우리는 우리 스타일로 좀 우리 걸로 좀 이렇게 버텨서 그들이 좋아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못 만드나? 이런 생각을 계속해서 또 많은 또 공부가 됐던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헌치백 노트르담이랑 똑같이 노트르담은 kop시 원작으로 한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음악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는 그 오스트리아에 가가지고 독일어 버전으로 그것도 봤었어요. 네, 그것도 종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크로바틱은 전혀 없고, 근데 그것도 되게 특이한 버전인 게, 거기는 콰이어 버전이라고 처음부터 끝까지 뒤에 콰이어가 앉아가지고 노래를 불러요. 되게 여럿이 와가지고. 그것도 신기했는데 제가 이걸 왜 또 얘기를 했냐. 거기에서 이게 독일어 버전이 처음 나온 거고, 그다음에 영어 버전도 나오는데, 그 영어 버전에서 이건 브로드웨이는 못 갔고, 그 아까 개츠비 그 프리미어 했다는 극장에서 했었거든요. 네, 거기서 쿼지모도가 마이클 라든이었습니다. 마이클 라든 우리 어쩌면 해피엔딩 맞아요. 연출인데 네, 아, 제가 맞아요. 그 마이클 라든 쿼지모도가 부르는 아웃데어 가장 유명 그 약간 아이엠송 같은 건데 제가 정말 너무너무 노래 되게 좋아하거든요. 잘해요. 마이클 네, 하든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요. 유튜브에 있는데 아, 진짜 끝내줍니다. 제가 진짜 너무 사랑하는 노래인데 꼭 다 청취자분들 궁금하시면 찾아서 들어보시길. 저는 가끔 음. 마이클 하든이 연기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너무 잘해서. 그러니까 노래 연출만 진짜 너무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그 실력이. 진짜. 아, 너무 참, 왜 잘해요. 이렇게 천재들은 왜 다 잘해요, 보면. 그러니까요. 기분 나빠. 네. 기분 그래도 나빠. 그 음. 프롤로도 패트릭 페이지 그 하데스 타운에서 하데스 역할 하신 분이 하셔가지고 아 여기 극점이죠, 완전. 목소리 너무 아름다워서 미워할 수가 없다 막 이랬었어요 사람들이. 진짜 패트릭 페이지는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극점을 낼 수 있느냐, 사람이.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데스타운 2019년에 극장에서 이제 브로드에서 볼 때 패트릭 페이지 때문에 안 미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냥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노래 좀 했으면 좋겠다. 계속 하데스 빨리 나와서 노래 좀 해줘.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너무 신기해서 그 음색이. 저희 너무 멋있어요. 아빠도 뮤지컬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잘 안 보는데 같이 봤거든요. 브로드웨이에서 하데스타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그 하데스가 노래 너무 잘하더라 이러시더라고요. 너무 멋있어, 진짜. 너무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우리 네네. 신디님께서 말씀. 계속 한국만의 뮤지컬 양식은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계속 지금 하시잖아요. 저는 이 질문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제기를 하고 거기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같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현재 지금 2025년 말의 입장에서 그럼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한국만의 작품 뭐냐라고 질문을 만약에 한다면 지금으로서는 대학로 뮤지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으로서는 대학로에서 계속 오랫동안 예를 들어서 2010년이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많은 지원 제도가 생기면서 창작자 중심 시장으로 대학로가 돌아가기 시작한 시장인데 그때부터 한 15년 정도가 지금 쌓였단 말이죠. 그러면 15년 동안 대학로라는 시장이 흘러가면서 나름 우리 나름대로 문법이 지금 있잖아요. 우리가 말을 안 할 뿐이지 다 알고 있는 문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만이 잘할 수 있는, 한국 관객들이 정말 좋아하는 한국의 독창적인 작품이 뭐냐라고 질문하면 사실은 대학로 작품들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뭐 네거티브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이제 해외에 팔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가능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도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런저런 자리에서 대극장 뮤지컬이 나와야 된다. 한국의 대극장 뮤지컬이. 그래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대극장 뮤지컬이 과연 무엇일까라고 질문하면 명성황후 영웅이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하지만은 올해 30주년 기념 공연에서도 우리가 그 공과를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지점도 있지만 또 되게 어떤 면에서 올드해진 지점도 있고 이거를 다시 리뉴얼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반성적인 어떤 내용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랬을 때 과연 한국만의 대극장 뮤지컬이 과연 무엇이냐라고 질문하면 없거든요. 일테노래가 있어요. 지금 우리한테 저도 일테노래 너무 좋아하고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이게 이제 결국엔 윌 에런슨이 없었으면은 못 나오는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음악도 너무나 세련된 그 현악은 결국 윌 에런슨의 역량인 거고 그러면 우리가 한국 사람이 우리만의 어떤 문법을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음악 문법으로 가득한 작품을 만든다고 했을 때 과연 어떠한 모델이 있을 수 있을까? 아직까지 저는 공란이라고 MT, 맞습니다. 괄호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 한 2, 30년 미래를 이제 내다보고 이걸 하나하나씩 구체화하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라는 저는 주장을 너무나 하고 싶고요. 오늘 그런 차원에서 신디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의식을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레베카님이랑 너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늘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 끈들을 연결을 해서 이게 조금이라도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꾸 근본으로 가는 문제가 이 교육부터 다시 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어릴 때부터 진짜 클래식 다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온갖 락 음악부터 해서 모든 음악을 섭렵하면서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맞는 그 말씀이세요. 음악의 체계와 그 다음에 이야기의 체계, 스토리의 체계, 그 책을 읽고 책 읽기 힘들면 그게 뭐 공연을 많이 보든 연극을 많이 보든 아니면 뭐 연극을 직접 창작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이런 작업이 어릴 때부터 생성이 되어져서 성장을 해야 그래야 거기서 깊이 있는 제대로 된 그걸 배경으로 한 새로운 것들이 형성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맞습니다. 그 지금 창작을 하시는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온 사회가 정말 그 왜 아이 하나 키우려면은 온 동네가 다 협업을 해야 된다라는 옛날 얘기가 있듯이
그것들이 정말 힘을 합해서 정말 그런 친구들이 성장을 해야 한 그런 시대가 빨리 좀 오면 좋겠다. 그래서 너무 그 좀 바래요, 깊이가 저도. 생기면 좋겠다. 너무너무 바래요. 이런 염원이 있습니다. 맞아. 염원입니다. 네, 그래서 노틀담 파리 별점을 좀 줘야 되는데, 마음은 5점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공연은 없는 것 같고요. 4.7점. 네, 4.7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